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사는 걸 따라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라 사면 늘 한 발 늦습니다. 개인은 거대 자본의 반대편에 서는 비율이 96%인데도 말이죠. 오늘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 상장 종목의 데이터로 그 진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4개의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편에 서는 비율이 96%입니다. 둘째, 거대 자본이 사는 날과 파는 날의 당일 수익률 차이는 1.35%로 가격을 그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셋째, 그 신호를 보고 따라 사면 이후 20일간 남는 초과 수익은 겨우 0.4%뿐입니다.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넷째, 진짜 엣지는 단일 신호가 아니라 세 가지의 합류에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확실한 사실부터. 당일 주가의 추세는 거대 자본이 만듭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날, 그날 주가는 평균 0.74% 올랐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순매도한 날은 마이너스 0.61%, 차이가 1.35%입니다. 반면 개인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산 날은 마이너스 0.57%, 판 날은 플러스 0.69%, 갭이 마이너스 1.26%죠. 개인은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겁니다. 얼마나 반대편인지 정확히 세어봤습니다. 순매수 부호가 반대인 날의 비율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81.9%가 반대, 개인과 기관은 46.6%.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일 때 그 반대편에서는 개인의 비율은 무려 96%입니다. 813만 종목일을 전수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왜 그 자리에 못 설까요? 데이터가 이유를 보여줍니다. 월수익 구간별로 그 달에 순매수한 비율을 봤습니다. 개인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60%가 삽니다. 반대로 크게 오를 때는 39%만 사죠. 급락엔 물타기로 사서 물리고 급등엔 팔아서 놓치는 완벽한 역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정반대로 오를 때 55%가 사서 추세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1년에서 2년에 걸쳐 지분을 축적하는 장기 호흡으로 역추세로 흔드는 개인을 카운터파티 삼아 파도치며 사모읍니다. 개인은 그 안에서 단기로 역추세 매매를 하다가 추세는 만들지 못한 채 반대편에서 놓치고 물리는 거죠. 이게 개인이 거대 자본의 반대편에서 잃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통념, 하락할 때 외국인이 담으면 반등한다. 확인해봤습니다. 20일간 10% 넘게 빠진 종목들을 그 기간 외국인 매집 강도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가장 많이 담은 매집 그룹의 이후 회복률이 38.5%로 오히려 적게 산 분배 그룹의 40.2%보다 낮았습니다. 판별력을 나타내는 코엔의 D값은 사실상 0. 하락 중 외국인 매집은 회복을 전혀 못 당깁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따라하기는 세 방식 모두 실패합니다. 첫째, 오늘 산 걸 따라 사기. 당일 1.35%가 향후 0.4%로 줄어드니 늦습니다. 둘째, 하락에서 담으면 반등. 회복률이 오히려 낮으니 안 통합니다. 셋째, 지분율 변화 추종. 종목 레벨에선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단일 수급 신호로는 알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이 버는 진짜 구조는 뭘까요? 단일 신호가 아니라 세 가지의 합류입니다. 첫째,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거나 이익이 30% 넘게 가속하는 것. 수주 잔고가 미래 실적을 미리 보여주는 종목이죠. 둘째, 외국인이 1년에 걸쳐 조용히 오래 분산해서 지분을 쌓는 것. 셋째, 그게 수주와 성장 사이클 섹터에서 일어나는 것. 이 셋이 동시에 겹칠 때만 향후 12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70에서 100%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섹터입니다. 실적 턴과 외국인 1년 매집이 겹친 종목들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섹터별로 쪼개 향후 12개월 수익률을 봤습니다. 조선 플러스 78%, 원자력 방산우주 플러스 70%, AI 전력 인프라 플러스 102%, 반면 게임 엔터는 12%, 바이오는 5%, 자동차는 겨우 2.6%에 그칩니다. 같은 콤보인데 섹터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수익률만 봐선 안 됩니다. 돈을 잃을 확률, 즉 음의 수익 비율을 같이 봐야 진짜가 갈립니다. 조선과 방사는 비율이 22에서
26%로 낮습니다. 수주잔고가 몇 년치 실적을 미리 보여주니 하방이 막혀 있는 거죠. 고수익의 저위험, 드문 조합입니다. 반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수익률은 높지만 음비율이 53에서 56%, 사이클 진폭이 커서 절반은 잃습니다. 이 콤보의 진짜 엔진은 실적입니다. 외국인이 매집을 시작한 해가 정확히 영업이익이 돌기 시작한 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마이너스 8,544억 적자에서 2023년 플러스 2,333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화오션도 2024년에 흑자로 돌았죠. 방산 한화에어로는 3,772억에서 3조 원으로 3년 만에 여덟 배, HD 현대일렉은 7배, 효성중공업은 5배 가속했습니다. 외국인은 이 실적이 돌기 직전에 사모은 겁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조선의 교과서 삼성중공업입니다. 2022년 1월 주가는 5,573원, 외국인 지분은 13.6%였습니다. 이후 18개월간 주가는 겨우 18% 오른 5,000원대 박스였는데 외국인 지분은 17.4%까지 조용히 계단식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7월 8,015원에서 박스를 재돌파했고 2026년 5월 고점은 33,319원, 매집 시작 대비 약 5.4배입니다. AI 전력 인프라는 재매집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효성중공업은 2025년 상반기 46만원 박스에서 외국인 지분이 15%였는데 5월에 23%로 재매집이 들어오자 이후 400만원까지 재매집 후에만 약 9배 올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2023년 다지기 구간에 매집이 시작돼 매집 시작 대비 약 32배가 됐습니다. 방산 대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더 극적입니다. 2022년 저점 48,321원에서 2026년 3월 고점 138만원까지 무려 28.7배. 그 4년 내내 외국인은 지분을 17%에서 46%까지 쌓았습니다. 주가가 5만원대에서 횡보할 때 매집했고 그 지분을 늘리는 내내 주가가 28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고 사례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한미 반도체, 매집에서 돌파까지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영업이익이 오히려 69% 급감했는데도 주가는 HBM 기대만으로 폭등했죠. 그리고 2024년 6월 17만원 고점을 찍은 뒤 단 6개월 만에 8만원으로 마이너스 53%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이클이 꺾이자 외국인도 함께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 설비 투자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데이터를 보면 매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정점이던 분기 매출 1,800억이 1년도 안 돼 509억으로 72%가 사라졌죠. 한미반도체는 HBM용 열압착 본더 장비를 만드는 수주형 회사라 고객인 하이닉스의 증설 발주에 매출이 통째로 종속됩니다. 세대 전환기에 발주가 끊기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늘려놓은 생산 능력의 고정비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이 48%에서 17%로 급락했습니다. 이익이 매출보다 더 크게 빠진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건 발주가 끊기는 와중에도 설비 투자는 오히려 2.7배 늘렸다는 점입니다. HBM4 세대 수요를 미리 보고 베팅한 건데 그 투자가 언제 실적으로 돌아올지, 경쟁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이 종목의 불확실성입니다. 정점에서 생산 능력을 최대로 늘렸다가 공백기에 고정비에 짓눌리는 것, 이게 반도체 장비주가 메모리 대표주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2026년 1분기 실적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고 주가는 2026년 고점 대비로 봤습니다. 조선은 실적이 여전히 가속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플러스 122%, 한화오션 플러스 71%, AI 전력도 플러스 18에서 49%. 그런데 주가는 봄 정점 이후 마이너스 22에서 37%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은 최고인데 주가는 먼저 쉬어가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만 실적이 마이너스 88%로 이미 꺾였죠. 이걸 뭉뚱그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실적의 방향, 즉 단일 분기 성장률과 선행 밸류, 그리고 사이클 진폭으로 갈라야 합니다. 조선은 단일 분기 성장이 플러스 122%로 여전히 가속하고 선행 PER이 14에서 18배로 달렸는데도 쌉니다.
대세 상승의 눌림목에 가깝죠. 방산과 AI 전력은 대세는 맞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밸류가 20에서 45배로 앞섰습니다. 반도체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오히려 400% 넘게 폭발하고 있고 선행 PER도 8에서 13배로 쌉니다.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반도체가 사이클 진폭이 가장 큰 섹터라 이번이 정점인가라는 논쟁이 가장 뜨겁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편차가 극심해서 한미 반도체 같은 일부 장비주는 이미 실적이 마이너스 88%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후반부라기보다 붐과 버스트의 진폭을 경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 8월 반기 보고서 상반기 실적 시즌이 이 사이클의 시험대입니다. 최고 실적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진짜 관전 포인트는 실적의 레벨이 아니라 단일 분기 성장률과 수주 잔고 그리고 가이던스입니다. 단일 분기 성장이 이어지면 지금 조정은 대세 상승의 눌림목이고 꺾이면 사이클 후반부가 확증되는 거죠.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면 시장이 이미 정점을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가면 늦습니다. 당일 갭은 이미 반영됐고 하락 매집도 지분율 추종도 무력합니다. 둘째, 구조에 미리 서야 합니다. 실적 턴과 외국인 1년 매집, 그리고 수주와 성장 사이클 섹터가 겹치는 자리 말이죠. 셋째, 섹터가 전부입니다. 조선과 방사는 고수익의 저위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고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버는 건 오늘 산 종목이 아니라 사이클 섹터를 조용히 매집해 재돌파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